특이한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등 1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감천항 관련 직원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새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속 조용하게 진행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생들을 위한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화훼 농가들이 희망의 꽃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동천이 범람하고 가야골다리 주변도 침수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진구의회가 특위를 꾸려 원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빗물 펌프장 신설과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가 23% 이상인 중구 영주동에 청년들이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네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일일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4일 확진자 현황 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4명, 이날 오전 30명 등 모두 3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등 1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고 감천항 관련 직원 확진자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장군 보건소와 정관 보건지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 연휴에도 운영됩니다. 두 곳의 임시선별 검사소는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외에 기장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관보건지소 임시선별 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예전처럼 북적이는 졸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조용하기만 한 졸업식 현장에 풍성한 꽃다발이 한아름 배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느 때보다 조용한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 부모님과 후배들의 축하는 화상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전해주는 형형색 꽃다발이 졸업식 분위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짝 우울하고 그런 졸업식이었는데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꽃만 보면 졸업식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받은 이 꽃다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서 마련한 뜻깊은 선물입니다. 이날 전달된 꽃다발은 130개. 졸업식만이라도 코로나19의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화훼상생연합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와서 축하도 보내주는데 예쁜 꽃을 선물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축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학과 졸업 특수가 사라진 화훼 농가는 코로나19 이후 전에 없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 부산 화훼 공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용 꽃인 거베라는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이면 한 단에 25,000원 선으로 거래됐던 안개꽃 가격이 지금은 5,000원입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재배비와 운송비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산지 폐기하는 게 이득이 된 상황.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안개꽃 2.3톤이 폐기됐습니다. 거베라도 매일 평균 3,000단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이 졸업 시즌에 다 올립니다. 꽃 수요가 너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가정꽃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좀 이용해 주시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화훼 농가. 어려움 속에도 꽃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부산 진구 가야골다리 주변과 범천동 일대가 침수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는데요. 기초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동천 중류 범천동의 한 식당.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시간당 16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동천이 범람한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안전상의 위이니까 스위치 다 내리고 저희는 피신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올라찼으니까요. 그리고 2주일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가야굴다리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 예산 14억 원을 들여 침수 방지 시설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침수로 인해 집계된 피해만 700여 건, 차량 10대도 침수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자 부산진구의회가 특위를 꾸렸습니다. 특위는 150여일 동안 현장을 찾아 살폈습니다. 또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며 원인 파악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동천 주변의 경우 지난 2010년 펌프장 2곳을 설치했지만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5,000톤 규모의 빗물 펌프장 신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특위는 또 가야굴다리 주변에도 강제 배수 시설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부선철도 이전 시 도로를 평면화해 앞으로 발생할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또 정확한 침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주문했습니다. 범천일동 동천 주변의 침수와 가야굴다리 침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일단 발견했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예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또 동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늘릴 것을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건강원 업주 70대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도사견을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건강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혐의를 입증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4일 낮 12시쯤 영도구 복례교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신호등 수리 작업을 위해 멈춰서 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 작업 공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도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가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상공계가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에 조속한 건설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 보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동남권 제도약을 앞당기고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에 진해신항을 건설해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조명해보는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 영주동으로 가볼 텐데요. 겉으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변화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 심지어 외부 청년들이 나서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 중구 영주동 주민들과 동네 풍경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청년들이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답사 겸 왔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도 있고. 머그컵과 달력, 엽서, 행주까지. 물품마다 영주동의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동네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건데 이 역시 지역에서 들어온 청년 작가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품들이 있어야 이 로컬이 어떤지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으로 이 영주동의 느낌이나 우리가 나타내는 영주동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기가 쉬울 것 같고. 영주 세탁소. 옷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달래주는 공간. 이곳에서 청년들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영주동을 만들기 위해 삼복도로만의 정취가 있는 동네의 매력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민합니다. 자취하는 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같이 여행하고 탐방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또 시도를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 영주동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청년들이 뭔가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좀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삼복도로의 작은 동네에 청년들이 모여든 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3%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주동. 지역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영주동에 살지 않는 주민이라도 이제 주민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그런 청년 단체들이나 청년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 제한 이제 그 폭을 좀 넓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일부 청년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실제 거처를 영주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영주동은 어떤 의미일까? 이웃사랑이 많은 그런 동네. 청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네입니다. 밝은? 아니면 뭐 어떤 시작을 하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어요. 낡고 늙은, 또 침체된이란 수식어가 뒤따르는 영주동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의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 챌린지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홍순원 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은 거절하고 세탁 비닐은 한 번 더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 장관의 실천 다짐 메시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환경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SNS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산경찰은 올해 설 연휴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69만 3천 대로 지난해보다 14%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고속도로 갓길 운전과 끼어들기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동안 쓰레기 처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연휴 첫날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을 중점 청소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군별로 청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군에서는 기동청소반과 단속 순찰반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는 연휴가 끝나는 15일과 16일도 곳곳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마무리 대청소에 나설 계획입니다.